안녕하세요. 김경숙의 부동산 TV 김경숙입니다. 5월 12일 날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주택 임대 소득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임대를 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이제 누구나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대상이 해야 되고 가세 표준은 어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보도 참고 자료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30페이지예요. 금액도 있고 과세 미달, 뭐 신고 도움 서비스, 뭐 모의 계산, 홈택스, 과세 대상 판단 기준, 과세 배경 뭐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전 세무사도 아닌데 세무사처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2019년도부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까지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8년도까지는 2천만 원 초과자만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이렇게 2천만 원 이하자까지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추려 보았는데요. 금액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였는데 2019년도 소득분부터는 2천만 원 이하까지도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신고 기한이 2020년 오늘이 5월 21일이네요. 그래서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신고 확인한 대상자들하고 또 특별재난지역,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 기한을 해결을 해드렸어요. 납부 기한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 구분이 확신이라고 잘못 났네요. 확산이에요. 지역 구분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중요한 부분이죠. 월세 수입이 있는 두 주택 이상 소유자하고 보증금을 합산한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한 세 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세 주택 이상일 때는 전세금 이런 거 월세와 합산해서 3억이 초과인 금액인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취득하는 경우 등록할 때 혜택 조건이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렇게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하세요. 9월 13일은 제 생일이네요. 음력으로. 근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등록 당시에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지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3억 원 이하인 기준 시가예요.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을 한번 볼게요. 신청 방법이 홈택스하고 렌트홈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홈택스는 우리가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인데요. 소득이 있을 때는 이 홈택스에 세무서 관할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홈택스는 인터넷에서 신고하는 그 사이트고요.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홈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이게 두 가지를 다 신청하는 경우에 인터넷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홈택스의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를 내가 등록을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알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두 가지를 다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두 군데 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안 가시고 인터넷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렌트홈에서 이렇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두 가지를 다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신고를 하는 경우 두 가지 다 되는 경우요.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 감면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건보료도 감면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건보료는 잘 참고하셔야 되는 게 때에 따라서는 직장 건강보험료로 돼 있었는데 이 신고를 할 경우에 지역건강보험으로 따로 나와서 건강보험료가 폭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단점을 또 보시면, 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셔야 되는데요. 2018년 4월 등록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양도세가 중과 또 종부세 합산 배제가 4년이었는데 5년이나 또는 8년으로 4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임대 기간을 채워야만이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안 채우거나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과태료가 한 채당 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바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기존에 임대에 등록이 된 집을 매수를 하셨을 때 그 매수자는 새롭게 기간이 또 산정이 돼요. 기존에 임대 내셨던 분이 만약에 3년 동안 임대를 내셨다 그러면 8년을 채우려면 5년을 더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8년을 채워야 되는, 새롭게 기간이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생겼을 때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보유 주택 수별로 한번 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주택 보유 수별로 보게 되면 한 주택일 때는 이렇게 국내 소재 기준 시가가 9억 원 초과일 때, 또는 국외, 국내가 아니고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주택일 때는 9억 원 초과가 아니고 국내 소재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일 때는 과세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국외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이지만 국내에는 월세 수입이 있어도 한 주택일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 과세는 제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주택 소유를 하신 경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 과세는 제외되고 월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신다는 뜻인데요.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채는 월세를 내고 계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세 주택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 또 보시면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되고요. 소득세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주택 이상 경우는 보증금이 합산됩니다. 두 주택일 때는 보증금을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을 합산해서 3억 원 초과, 3억 원 초과인 경우에 월세와 보증금을 모두 합산해서 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보유별로 판단 기준 과세를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임대 유형별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기존 시가 9억 원 초과인 국내 주택일 때 과세가 되고, 국외 주택일 때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일 세 주택 이상인 보유자에게만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주택일 때는 월세는 비과세,
보증금도 비과세. 위의 내용을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주택일 때는 월세는 과세, 보증금은 비과세. 월세인 경우에만 두주택일 때는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세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고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로 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실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주택 수로 계산을 할때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수입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소유자별로 계산합니다. 부부 각각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간주 임대료를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형주택은 어떤 게 소형주택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소형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제외시킵니다. 지금 이 3주택 이상일 때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증금 간주 임대료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간주 이제 보증금 총액에서 세 채 이상의 경우는 3억 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억 원을 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 뭐 5억을 받고 있다. 그러면 3억을 빼면 2억이 남죠. 2억에 대해서 60%를 곱해요. 그러면 2, 60이 1억 2천이죠. 1억 2천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365일 중에 하루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몇 프로인지 2019년도는 2.1%였고요. 2020년도에는 1.8%로 인하가 됐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이율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또 2021년도에는 또 몇 프로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의 365분의 1은 왜 곱하냐면요. 우리가 그 은행에 대출 이자를 계산하든지 예금 이자를 계산을 할 때는 연이자예요. 지금 2.1%, 1.8%도 연이자입니다. 하루 이자가 아니죠. 한 달 이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이자기 때문에 이걸 하루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365를 나누는 거죠. 365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은. 그래서 이 보증금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임대 소득 신고할 때 절세되는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종합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종합과세는 6%에서 42% 구간이고요. 분리과세는 14% 구간입니다. 근데 보통은 분리과세 14%가 훨씬 이롭습니다. 종합과세 6%뭐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리과세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요. 요 선택하실 때 인적공제라든지 건강보험료는 제외한 경우이니까 건강보험료라든지 인적공제 이런 부분도 합산하게 되면 또 경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종합과세로 했는데 분리과세로 변경을 한다든지 분리과세로 선택을 했는데 종합과세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거는 5년 안에만 변경이 가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홈택스에서 서비스 내용이 많이 있어요. 홈택스 미리 체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 납세자가 분리과세로 신고 시에만 이 서비스 제공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 주택임대 사업자의 수입 금액 검토표라고 이 내용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내용 이런 내용들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내용인데요. 임대차 계약 내용은 기간, 월세, 보증금 계산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서비스도 있고요. 홈택스에서 또 모의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 중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비교를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이제 유리한 신고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보증금 등 간주 임대료 제가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모의 계산, 홈택스 모의 계산에서 간편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홈택스 이제 전자 신고 내용을 보면 과세 기준, 과세 방법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국세청 누리집이라는 곳에서 주택 임대 소득 신고 안내가 나오고요. 전자 신고 방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 신고 요령
동영상도 나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한 이렇게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예상세액 비교해서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 서비스 활용하시고 또 신고서 선택, 작성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빨리빨리 설명을 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또 돌려서 보시고요. 짧은 시간에 쉽게 설명해 본다고 준비를 했는데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덜 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